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만 수능국어 연구소에서 수능국어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그리고 고전문학 이것저것을 담당하고 있는 수능국어 강사 김준일입니다. 자, 3월 모의고사 다들 잘 봤나요? 모의고사가 공통과목, 선택과목으로 또 나뉘어서 이번에 처음 또 시험을 보게 됐는데 많이 적응이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목별로 여러 가지의 분석과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 단원이 한 주만 좀 일찍 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언어와 매체에도 문장 성분을 찾아내는 그런 얘기, 그리고 문장 성분을 바탕으로 문장의 짜임을 탐구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긴 했는데, 어차피 이제 앞으로 우리가 4월 모의고사를 봐야 되고 또 내신도 봐야 되고요, 6월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 앞으로 남은 시험들이 많으니까 이번 시험은 좀 못 봤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3편의 영상 강의를 통해서 처음에 격조사와 보조사, 그리고 어간, 어미,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합성어나 파생어에 대한 이야기들도 간단히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훅 뛰어넘어서 또 문장에 나오는 문장 성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문장 성분은 총 7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4개, 주성분에 대해서만 이번 시간에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성분에 대한 정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장 성분은 자, 어로 끝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적어놨잖아. 어로 끝납니다. 우리가 흔히 문장 성분과 품사를 헷갈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품사보다 큰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덩어리가 큽니다. 근데 품사는 우리가 사로 끝나죠. 또 사 또는 언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사 같은 경우는 수식언 또는 체언, 용언, 그 안에서 또는 관형사, 부사, 명사, 대명사 이런 식으로 언이나 사로 끝나는 대신, 문장 성분은 문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품사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고 문장 성분은 문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로 끝난다는 이 명칭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성분을 물어보는데 품사로 대답을 한다든가, 품사를 물어보는데 문장 성분으로 대답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런 문제들은 내신 시험의 단답형 문제나 아니면 간단히 뭔가 개념을 묻는 이런 함정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 당연히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문장 성분을 질문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좀 큰 개념입니다. 품사보다 큰 개념이기 때문에 어절 단위로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라는 건 알 것이고, 한 덩어리 안에 품사가 2개 있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데 문장 성분 같은 경우는 한 덩어리가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문장을 보시죠. 나는 그가 반드시 성공함을 확신한다 해서 문장 성분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냥 편하게 5개의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품사, 한 개의 품사가 그대로 문장 성분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차피 어절 단위로 구성하기 때문에 단어 하나가 띄어쓰기 하나를 양쪽에 두고 하나의 어절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가 그대로 문장 성분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 새 책은 어떤 것보다 매우 소중하다 할 때, 우리가 이 매우라는 것을 부사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부사니까 사로 끝나는 품사죠. 하지만 여기서는 문장 성분을 물어볼 때는 부사이면서 부사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저 새 책, 저나 새도 관형사거든요. 근데 관형사인데 띄어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절 단위로 이거 자체가 관형어가 됩니다. 그래서 품사가 그대로 문장 성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문장 성분은 모두 7개가 있습니다. 7개의 문장 성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문장 성분은 총 7개인데요. 일단 주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성분에는 4개가 있죠. 주어, 보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속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관형어, 부사어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분에 독립어라고 들어있는데, 여러분 보는 교재에 이 부분이 아마 부속성분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이 독립성분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이 주성분 4개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문장 성분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문장을 쭉 준 다음에 문장의 어절을 하나를 체크하고, 이 체크하는 것이 어떤 성분이니, 주성분이니, 부속성분이니, 독립성분이니, 그러면 주성분이라면 그 중에 주어니,
보어니, 목적어니, 서술어니 이런 것들을 이제 가려낼 수 있는 그것이 아주 기초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네 개의 요 주성분이 각각의 어떤 특성을 갖고 어떤 그 함정을 갖고 또 이거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스킬들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보고 실제로 찾아보는 연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시작하자마자 이거 한번 해보시죠. 문장 성분은 몇 개일까요? 라고 했어요. 이거 뭐 물어볼 만한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간단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간다. 어절 단위로 보라고 했어요. 문장 성분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뭐야? 이거 뭐 이 간단한 거 나한테 왜 물어봤어? 자, 하지만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면서 어절 단위로 끊긴다. 자, 두 번째 말고 세 번째를 먼저 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읽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가끔씩 제가 뒤에다 붙여주는 말들이죠. 너무 감동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읽으십시오. 읽는 것이 여러분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역시 다섯 개의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만합니다. 내가 말하는 많은 것을 잘 기억해 두어라 라는 문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라고 쓰면 틀립니다. 왜요? 자, 문장 성분을 찾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여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지식들 중학교 때 이거 배웠습니다. 기억해 두다 할 때 기억해서 어디 두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 뒤에 있는 것은 좀 뭔가 확장된 의미로 여기를 본용언이라고 하고 여기를 보조용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납니까? 그렇죠? 본용언, 보조용언의 경우에는 문장 성분에서 기본적으로 띄어쓰기가 돼 있든 붙여 있든 간에 기본적으로 일단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봅니다. 이 서술어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것이 붙은 상태에서 본용언, 보조용언이 결합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또는 떨어진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용언, 보조용언은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기능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한번 제가 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성분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죠. 주성분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작 작용의 주체, 성질 상태의 주체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동작 작용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작 작용은 당연히 서술어겠지. 성질 상태도 서술어겠죠. 그런데 동작 작용의 주체, 성질 상태의 주체를 우리가 주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주어든 목적어든 보어든 서술어든 일단 특히 주어, 목적어, 보어는 다 어디에? 이거 지금 체언을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체언 더하기 조사로 구성이 됩니다. 주어는. 목적어도 마찬가지고 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언에 어떤 조사가 붙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결정되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나오는 주격조사 이와 가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편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격조사 이야기할 때 주격조사 얘기한 적이 있어. 아직도 주격조사 했을 때 은는 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자,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은는 이가가 아니고 이가입니다. 은는은 보조사이기 때문에 격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격조사 이가가 붙으면 우리는 이걸 주어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기죠. 단 보어를 만드는 복격조사 이가와 구분합시다 라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주격조사 이가, 복격조사 이가 형태가 똑같아.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와 보어를 한꺼번에 공부를 해야 되고 구분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복격조사 이가가 되려면 바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되다나 아니다. 이거 알고 있죠? 그렇죠? 되다나 아니다의 기본형이나 활용형들이 등장을 하면 바로 앞에 있는 이가는 복격조사가 되고 그 덩어리는 보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보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또 할 것이고요. 자, 주격조사 이가가 체언에 붙는 경우 말고도 체언 뒤에 높임의 주격조사, 높임의 의미를 가진 주격조사 깨서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뭐 선생님께서 이런 경우에도 주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야 보조사 은, 는, 만, 도가 같이 붙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보조사가 2개 이상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를 찾을 때 또는 보어를 찾을 때 목적어를 찾을 때 쉽지가 않은 거죠. 보조사가 붙기도 한다라는 사실도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체가 국가, 기관, 단체라면 그러니까 주체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기관이나 단체라면 주격조사를 에서를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 결국에는 주어를 만들 수 있는 격조사는 넓게 보면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와 가와 깨서와 에서. 물론 이 에서는 부사격조사로 쓰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격조사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런 특성들을 기반으로 주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잠깐. 체원 더하기 조사에서, 자, 체원 플러스 조사는 다 알고 있잖아. 체원 뒤에 나오는 조사는 생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렇죠.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사가 없어도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정리합니다. 격조사가 붙거나 보조사가 붙거나 조사가 아예 없거나 3가지 경우에 우리는 주어를 형성할 수 있다고 알아야 돼. 자, 이제는 예문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죠. 주어를 찾아보세요. 자, 버스가 출발한다. 너무 쉽다 이거. 여기죠? 강물이 흐른다. 당연히 여기죠. 자, 이 경우는 뭐야? 여기 나오는 가나 이가 어떤 걸로 사용됐어요? 격조사로 사용됐습니다. 격조사로 사용된 주어의 케이스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가 당연히 주어겠지. 여기도 주어고 여기도 주어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르다. 어때요? 나는 예뻐. 너도 예뻐. 나만 예뻐. 어때요? 이 3개는 뭘 사용한 것 같아요? 보조사를 사용했습니다. 격조사를 사용해도 주어가 되고 보조사를 사용해도 주어가 된다고 했어. 마지막 하나의 케이스는 뭐였어요? 조사는 생략,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조사가 없이도 주어가 된다는 거죠. 나 지금 바빠. 너 괜찮니?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얘기를 하지. 나는 지금 바빠. 이러면 뭔가 문어적인 느낌이 들죠. 구어적이지 못하지. 자, 조사가 없는 경우도 주어가 된다. 또 하나의 경우 뭐였어요? 자, 아까 뭐 높임의 경우도 얘기했지만 주체가 국가나 기관이나 단체일 때 이때는 주격조사를 이가를 쓰는 게 아니라 에서를 쓴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이만큼이 이제 주어의 구가 되고요. 굳이 주어를 따지면 여기를 빼고 그냥 회사에서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기가 주격조사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신제품을 출시했다. 출시한 것의 주체가 회사니까. 자, 정리해 보시죠. 가나 이나 아까 깨서는 여기 안 나왔지만 깨서 그리고 에서 같은 것들이 격조사로 쓰이고요. 또는 은는 만도 같은 보조사도 쓰이고요. 심지어 조사가 없을 수도 있대. 자,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그 뒷내용이랑 연결하려고 제가 써놨는데요. 자, 일단은 주어부터 찾아보세요. 된다, 아니다의 주체, 물이 뭐 되죠. 얼음이 뭔가가 아닌 거야. 여기가 주어가 됩니다. 이때는 주격조사 이를 사용했어. 자, 그런데 이가 나온 게 여기 또 있네요. 자, 얼음이 되는데 물이 아니야. 이때 이와 이때 이는 아까 살짝 얘기했던 바로 복격조사가 됩니다. 왜? 여기 되다나 아니다의 활용형이 있잖아. 이 모습이 바로 보어를 얘기하는 거죠. 격조사 똑같이 사용되는데 여기를 우리는 그냥 보어라고 하고 여기도 보어라고 하는 거야. 되다 아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자, 이것들을 다시 한번 심화해서 정리를 해보죠. 다 썼죠? 자, 그러면 결국 주어와 보어를 구분하는 것이 되다 아니다의 여부라면 이제 보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보어는 아까 얘기했죠. 되다나 아니다 앞에 붙는 게 보어라고 했어. 이걸 좀 고급지게 얘기하면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요구하는 성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되다 아니다 앞에는 반드시 보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복격조사 이나 가가 붙습니다. 아까 주격조사랑 똑같죠. 단 어떻게 해요? 주어를 만드는 주격조사 이나 가와 구분하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이 구분의 방식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거죠. 서술어가 되다나 아니다라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땡땡 이 또는 땡땡 가는 무조건 보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거죠. 보조사가 또 붙죠. 이 보조사 참 짜증나는 놈들이야. 얘네가 붙으면 격조사 자리를 빼버리고 자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는 보조사를 빼고 그 자리에 올바른 격조사를 집어넣어서 상상을 해서 아, 이 격조사가 붙으니까 성분이 뭐겠구나 까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그런데 또 잠깐
체온 조사에서 저 지금 세 번째 얘기했어요. 조사는 생략이 가능 불가능? 그래, 가능.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없어도 당연히 보어가 될 수가 있어. 조사가 생략된 형태가 보어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주어랑 똑같습니다. 복격 조사가 붙는 경우 또는 보조사가 붙는 경우 또는 조사가 아예 없는 경우죠. 자, 이제 한번 주어와 보어를 구분해 봅시다. 주어, 보어를 구분할 때 필기를 이렇게 해 보십시오. 자, 주어가 A라고 하시고 보어가 B라고 하고 우리 한번 찾아보자. 방금 봤던 문장이야. 그치? 물이 얼음이 되는데 왜 얼음이 물이 아니지? 할 때. 자, 이 물이는 당연히 주어죠. 되다 앞에 있는 이 얼음이는 격조사를 똑같이 사용했지만 여기를 보어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 얼음이 물이 아니지? 마찬가지. 여기가 주어가 되고요. 여기가 보어가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격조사들을 사용해서 눈에 딱 띄게 이건 무조건 주어야 보어야 라는 느낌이 딱 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조사는 생략 가능 불가능? 네 번째 얘기합니다. 생략 가능. 그러니까 생략이 다 된 상태 또 가능하다는 거죠. 나 대학생 되도 할 때 여기는 어때요? 내가 대학생이 되다죠. 자, 여기 조사를 다 빼버렸네. 내가 라고 하면 여기가 주어가 될 것이고 대학생이 되다니까 여기가 보어입니다. 자, 이제 성인은 아니야 라고 할 때 이 불쌍한 학생들 있죠. 그쵸? 이 빠른 것들. 그래서 성인은 아니야 하면 이때는 은이 붙었어. 자, 은는 만도 뭐였습니까? 보조사였어. 보조사가 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보조사를 빼고 그 자리에 적절한 격조사를 집어넣으면 이 정도가 아니겠냐? 성인이 아니다 라고 해서 요 덩어리는 우리가 보어라고 해야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격조사가 붙는 경우, 보조사가 붙는 경우, 조사가 없는 경우. 강물은 흘러 결국 바다가 되지 할 때 강물이 흐르니까 여기가 주어가 되고요. 바다가 되잖아. 되다 앞에 있는 요 격조사를 사용한 보어가 될 겁니다. 됐어요? 이건 체크해 줘야겠네. 여기 같은 경우는 보조사입니다. 그쵸? 복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 나머지는 격조사가 되죠. 자, 이제는 여기다가 우리가 별표를 하나 쳐보시고요. 물이 얼음으로 되다라는 문장을 보세요. 여기는 A가 맞습니다. 그쵸? 그쵸? 얼음으로 되다 할 때, 되다 앞에 있는 요 덩어리. 자, 문제는 여기에 으로가 사용됐다는 거야. 자, 이 으로는요, 부사격입니다. 그러니까 복격이나 주격이 아니라 부사격 조사야. 자, 1편의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격조사라는 거는 붙자마자 무조건 자격을 줍니다. 다른 어떤 성분도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가 붙는 순간 여기는 그냥 주어도 보어도 아닌 부사어가 돼버립니다. 분명히 똑같은 의미인데도 보어가 되기도 하고 부사어가 되기도 한다는 거야. 이거는 격조사가 붙었으니까 무조건 이 성분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밑에다가 필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 물이 얼음도 되다. 그렇죠? 물이 얼음도 되죠. 물이 얼음도 되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때는 이 도가 뭐야? 이때는 격조사인가요? 이거 보조사죠. 보조사가 붙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보조사가 붙으면 이건 뺄 수 있어. 얘는 뺄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뺀 다음에 이를 집어넣으면 이때는 여기가 보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문장, 그리고 요 문장. 물이 얼음이 되다, 물이 얼음도 되다, 물이 얼음으로 되다. 요 세 문장은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주어와 보어를 구분을 할 때 또는 부사어를 구분할 때 항상 자주 나오는 문장이니까 이 세 문장을 다른 쪽에 따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십시오. 주어와 보어가 섞이면 은근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기본은 뭐야? 보조사와 격조사를 잘 정리하는 거겠죠. 자, 지금 주어와 보어까지 한번 우리가 구분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 보어 했으니까 이제 뭐 남았어요? 목적어 서술어 남았죠? 세 번째, 목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어는 역시 체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도 체언에 조사가 붙은 형태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어나 주어 뭐 이런 거랑 다르게 목적어는 학생들이 참 잘 찾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영어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리고 목적격 조사라는 게 워낙
고정불변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을을 붙으면 목적어다라는 걸 너무 잘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어. 그래서 목적어를 찾는 문제들은 그렇게 학생들한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적어의 정의가 나오면 좀 헷갈리기도 해. 그래서 이 정의를 잘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서술어의 동작 작용의 대상이 되는 거야. 자, 동작 작용 자체는 서술어고요. 동작 작용의 주체는 주어고요. 동작 작용의 대상이 되는 건 바로 목적어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동작 작용, 성질 상태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근데 동작 작용, 성질 상태인데 여기는 왜 성질 상태가 없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 좋은 질문입니다. 동작 작용은 동사잖아. 성질 상태는 뭐예요? 형용사잖아. 아, 정의를 놓고 보니까 성질 상태가 여기 안 나왔다는 건 뭐야? 목적어는 어디에만 붙는구나. 동사에만 붙는구나. 그렇죠? 목적어라는 것은 동사에만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격 조사 뭐가 있어요? 을과 르이 붙으면 목적어가 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문제는 뭐야? 보조사 또 들어왔어. 보조사는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사가 붙어도 목적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보조사가 2개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짜증이 납니다. 특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목적어에다가 보조사를 막 붙여가지고 목적어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이 작년, 재작년 EBS에 계속 출제가 된 것 같아요. 보조사가 붙게 되면 그래서 엄청 헷갈려요. 그 자리에 을이 붙을 수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목적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고. 근데 또 나왔어. 잠깐 또 나왔어.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한 6번 얘기했나요? 자, 체환 더하기 조사인데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조사가 없어도 당연히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생략된 형태가 또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쭉 보니까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나 어떤 공통점을 갖는 것 같아. 격조사가 붙거나 보조사가 붙거나 아니면 조사가 아예 없거나 패턴이 똑같습니다. 주성분은 3개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같이 쌍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목적어를 찾아보죠. 자, 빵을 먹었어. 자, 을 나왔구나. 이거 목적어죠. 자, 근데 어때요? 여기는 조사가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 격조사가 있을 때는 뭐 무조건 목적어지. 이런 건 쉽죠. 빵 먹었어 할 때 여기에 을을 집어넣을 수 있으므로 여기도 목적어가 됩니다. 자, 이제는 이런 거 들어가죠. 나 빵은 먹었어 할 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보조사가 됩니다. 그쵸? 자, 여기는 격조사, 여기는 보조사. 보조사, 나 빵만 먹었어. 여기 보조사. 보조사는 이렇게 2개가 나오기도 합니다. 나 빵만은 잘 먹어. 어쨌든 보조사가 들어갈 자리를 다 빼고 을이 가능하다면 이 덩어리는 다 목적어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경우의 수가 뭐였어요?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죠. 조사가 아예 없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죠. 너 우유 안 마시니? 할 때 조사가 없이도 목적어가 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우유를 안 마시니? 이죠. 너는 우유는 안 마시니? 역시 여기 나오는 보조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주어 보어보다는 약간 쉽다. 그쵸? 격조사 을을 외우시고 다른 격조사의 예외가 없으니까. 그리고 보조사가 붙는 경우,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 한번 잘 정리해서 목적어를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4번째 주성분, 서술어에 대한 얘기야. 지금까지 주어, 보어, 목적어 얘기했습니다. 주어, 보어, 목적어는 뭘 기반으로 한다고요? 체언 더하기 조사를 기반으로 한다고. 그런데 서술어는 어때요? 이건 체언 더하기 조사를 기반으로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용언을 기반으로 하는 거야. 용언 자체가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의 동작 작용,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할 때 용언에는 품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작 작용은 당연히 동사일 것이고 성질 상태는 당연히 형용사. 그래서 문장의 끝에 오는 것들이 이제 동사나 형용사인 경우 이제 다 당연히 동사나 형용사가 되고요. 그것이 다 서술어가 된다는 거죠. 일단 문장 끝에 동사나 형용사가 있으면 무조건 서술어가 됩니다. 문제는 동사, 형용사에 각종 어미가 붙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자, 요 문제들은 우리가 관용어나 부사어들을 좀 공부하면서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서술어라고 하면 문장이 이어진 문장의 중간 또는 혼 문장의 끝, 요 정도가 서술어가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다 추가로 서술격 조사라는 게 또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술격 조사는 체언 뒤에 붙는 거니까, 그렇죠? 체언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도 서술어가 됩니다. 동사 형용사만 있으면 참 좋은데 이다까지 붙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술어가 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야. 동사이거나 형용사이거나 체언 플러스 이다인 경우죠. 그래서 너는 별이다 하면 이 덩어리가 서술어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다는 이니, 이고, 임, 이어서 등 연결어미나 뭐 명사형 어미나 이런 것들이 막 붙어가지고 헷갈리기도 해.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한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뭐예요? 자, 이건 용언을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체언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붙을 수 있는 조사가 너무너무 제한되어 있고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고 봐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때요? 아, 보조사는 붙지 않는구나. 다행이다, 이건. 그치? 서술어에는 보조사가 붙지 않습니다. 은는 만두가 붙지 않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다음 슬라이드가 당연히 뭐가 나올 것 같아? 제가 지금 한 8번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또 나오겠지. 체언 조사에서 조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없어도 서술어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이런 거죠. 삼촌은 경찰. 자, 경찰 하면 여기가 서술어입니다. 왜? 삼촌은 경찰이다 라는 그 이다를 생략한 형태거든요. 하지만 이런 문장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조사를 생략한 서술어를 찾으라는 어떤 취지보다는 조사가 빠져있거나 보조사가 들어있거나 하는 체언 더하기 조사에서 조사가 빠져있거나 조사가 생략되어 있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또는 관용어나 이런 것들을 찾는 게 더 중요한 취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은 가능은 하지만 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술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하늘이 참 푸르다. 뭐 당연히 여기 서술어일 거고. 그냥 독서실에 가 하면은 하늘이 푸르고 그래도 독서실에 일단 가. 어쩔 수 없어. 조금만 참아. 주변 사람들 모두 그를 안다. 뭐 이런 거죠. 서술어에는 이렇게 뭐 선어말 어미 같은 것들이 붙기도 하고요. 이렇게 뭔가 동음탈락이 된 형태도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서 여기는 형용사가 그대로 서술어가 된 것이고 여기도 동사, 여기도 동사가 서술어가 된 겁니다. 자, 그 사람만 남자이니까 확실한 범인이야 할 때. 자, 이런 거 어떤가요? 여기가 서술어가 돼. 이어진 문장이죠. 확실한 범인이야. 여기도 서술어가 돼. 여긴 서술어가 두 개가 보이네요. 자, 이때 이 니나 이 야는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다에서 나온 거예요. 이 경우는 자, 동사나 형용사가 서술어가 된 경우가 아니라 체언 플러스 이다. 그래서 이 이다가 서술격 조사라는 거죠. 격조사가 붙어서 서술어가 되는 경우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네에 오래 살았지만 할 때 여기에도 서술어가 하나 보이고요. 이어진 문장이네요. 그를 못 보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중간에 어미들이 끼어들기도 하고 활용형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서술격 조사가 붙기도 해서 서술어를 만들어준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소프트하네요. 그렇죠?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기본적인 얘기들을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봤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성분을 다 찾아보세요 라고 나오는데 우리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자. 주성분이 먼저 뭔지는 일단 이해를 해야 돼. 그냥 주술목보 이렇게 외워도 좋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가 있고 주어랑 같이 외워야 하는 보어가 있고요. 을이 붙는 목적어가 있고 문장을 끝맺는 서술어가 있었어. 자, 이 네 개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자, 우정은 보석과 같다 해서 보조사를 달고 있는 주어죠. 자, 그 다음에 보석과 할 때 과는 뭐야? 과는 부사격 조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어가 되는 거야. 네 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여기 같다. 같다는 이제 성질 상태의 형용사가 되니까 여기는 서술어가 되겠죠. 나 오늘 새 책 샀다 할 때 나 여기가 이제 주격 조사가 생략된 주어가 되고요. 오늘 샀잖아. 그치? 오늘은 지금 명사로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부사어로 쓰인 겁니다. 자, 오늘 샀어. 용언을 꾸미는 부사어가 되니까 넘어가고 새 책 할 때 새는 관형사거든요. 관형사는 그대로 관용어가 됩니다. 여기 해당되지 않죠? 부속 성분이니까 이것도 빼고 책 샀다 할 때 자, 이거 어때요? 체언이지? 체언 뒤엔 조사가 붙어야 되는데 책
뭐야? 책을 샀다죠. 그러니까 여기는 격조사가 빠져있는 목적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샀다가 서술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너 바보 아니니까 이상한 생각은 버려. 제가 3월 모의고사 끝나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특성들로 인해서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잘 나왔으면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시고 못 나왔으면 그냥 못 나왔나 보다 하십시오. 4월도 있고 6월도 있고 7월도 있고 뭐 중간중간 시험 봐야 되는 여러 가지 모의고사들이 있으니까 힘내시고 너 바보 아니야? 할 때 너 바보가 아니야. 자, 격조서가 빠져있는 주어가 될 것이고 아, 뭐였어요?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바보가니까 여기 보어가 되겠죠. 아니니까 하면 당연히 아니다니까 서술어가 될 겁니다. 여기는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네요. 그렇죠? 너는 이상한 생각은 버려 할 때 이상하는 지금 생각을 꾸미죠.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걸 우리 관형사라고 알고 있고 이 덩어리는 관형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지는 않죠. 자, 생각은 버려 할 때 자, 보조사 은이 사용됐네요. 은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은을 빼고 을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가 목적어가 되죠. 그 다음에 요 버려가 서술어가 될 겁니다. 잘 하고 있나요? 자, 민수조차 시험지에 이름만 썼다. 이 조차라고 하는 보조사가 딱 보이는데 이 보조사 좀 이게 뭐지? 라고 헷갈릴 수 있지만 이 덩어리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썼어. 쓴 것의 주체죠. 동작 작용의 주체니까 요만큼은 보조사를 사용한 주어가 될 겁니다. 아직도 이 시험지에 이름만 쓰고 나오는 학생들이 있나요? 그럼 안 돼. 시험지에 나왔어. 이 에는 부사격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사어가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이름만 썼어. 자, 여기 보조사 보이네요. 보조사를 빼면 어떤 격조사를 넣을 수 있을까? 이름을 썼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 보조사를 빼고 을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여기는 목적어가 될 것이고 자, 여기가 서술어가 될 겁니다. 모든 선거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권리이다 할 때 우리가 눈에 딱 보이는 건 뭐야? 이다라는 거 보이죠? 서술격조사 이다가 보이니까 아, 여기는 일단 서술어구나. 이 권리이다의 주체가 뭐야? 선거가 권리죠. 여기서는 는이라는 보조사를 사용했지만 여기다가 가를 집어넣을 수 있으므로 이 선거는 하면 여기가 주어가 됩니다. 선생님 모드는 뭐예요? 모드는 관형사거든요. 관형사니까 그대로 관형어가 되겠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할 때 의도 관형격조사거든요. 그럼 이것도 관형어가 됩니다. 여기 해당되지 않죠. 삶을 할 때 을 보인다. 을을 나오면 당연히 목적어죠. 지키는 권리이다. 자, 지키는이 여기 나오는 권리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죠. 꾸미고 있으니까 명사를 꾸미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됩니다. 이것도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자, 지금 주성분을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해결되지 못한 성분들이 있어. 이걸 다른 색깔 펜으로 또는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보세요. 보석과 보이고요. 오늘 보이고 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보이죠? 맞죠? 그 다음에 시험지에 이런 거 보이고요. 모든도 보이고 국민의도 보여. 지키는도 보여.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다 뭡니까? 여기 부사어고요. 여기도 부사어고요. 여기는 관형어고요. 여기도 관형어고 여기도 부사어고 여기 관형사니까 관형어고요. 여기 의 나왔으니까 여기도 관형어고요. 의니까 관형어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찾지 못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성분들은 다 관형어 아니면 부사어야. 물론 독립어도 있겠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속 성분들, 관형어나 부사어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이 주성분에 대한 특징이나 속성,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찾아내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봤어요. 이 문장들을 보고 여러분들 이 문장을 따로 옮겨 적든가 아니면 이 자료들을 한 번 더 출력을 해서 좀 다시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성분의 개수와 특성을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주성분의 개수는 4개고요. 이 주성분의 개수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성분의 특성을 반드시 암기하고 연습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격조사의 종류, 보조사의 기본적인 종류 암기해야 됩니다. 격조사, 보조사를 모르면 문장 성분은 이거는 아예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격조사, 보조사를 알아야죠. 보조사를 뺄 수 있어야 되고 격조사를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조사가 생략되는 형태들도 확인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 2번, 3번에 관해서는 자, 카페에 나와 있는
또는 제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영상이 또 있습니다. 1편의 영상. 격조사와 보조사를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를 반드시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편 영상을 참고하고 이걸 좀 공부를 해보시고 지금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조사가 생략된 형태도 익숙하게 반복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나게 될 관형어나 부사어에 대한 정의나 이것에 대한 연습도 열심히 해보시면 뭔가 문장 성분의 기본에 대해서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법의 이야기가 점점 많이 진행이 될수록 여러분에게 조금 부담이 되고 어려운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뭐가 하나로 확 합쳐지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법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완성이 된 순간 문제를 풀었을 때 느끼는 그 쾌감, 아 이건 나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 이런 느낌들을 좀 느껴보시면서 언어와 매체에서 좀 좋은 점수를 앞으로 더 획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형어나 부사어에 대해서 또 부속 성분에 대해서 독립 성분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